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지난달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서 의회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관련 말씀 들어보죠.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소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이번에도 대표님과도 좀 황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당보다는 굉장히 좀 놀라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 있었던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의 그 폭행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설명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네, 가해자가 직접 경찰 조사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기사에서 저도 봤습니다. 예. 페미니스트여서 맞아야 한다. 그런데 머리가 약간 짧아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컷이 이제 쇼컷의 머리였는데 네. 그렇게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혐오 범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폭력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또 이 사건에 다른 피해자분도 계세요. 이 피해 여성을 돕다가 같이 폭행 피해를 입으신 또 남성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다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피해자를 지원을 하는 대책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원해주고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한계성, 그 다음에 여성 혐오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바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이런 상황에서도 기조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욱 지금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일로 정치 현안으로 잠시 뭔가 잠잠해 보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선 공약으로 짚기도 했었던 대목이었고 앞서 그 분명한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사회? 저희는 이제 이 여성 혐오 범죄는 우선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여성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이제 성별로 특정 계층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들을 볼 때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주 시급합니다. 이것이 혐오가 결국엔 이건 폭력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혐오, 비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바로 주지시킬 수 있는 법 개정,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짚고 제가 다음 이야기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된 그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이 가해자도 페미니스트라서 때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 페미지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기류가 많은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는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페미니스트. 다양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법이나 제도나
그다음에 그 외에 예산이 수반되어져 있는 모든 공식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 우선은 어떠한 차이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은 혐오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페미니스트는 양성평등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의를 해야 되겠고 저희도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요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해볼 이야기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이제 하셨는데 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지 진단하는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네. 왜 도의회입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혐오 범죄들이 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보통의 언론이나 경찰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묻지마 범죄. 하지만 저희는 강남역 사건, 살인 사건 이후에 분명한 이거는 여성 혐오, 여성이 나보다 못한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의미로 폭력이 가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문화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전반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의회에 계시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정말 회의록을 꼼꼼히 회의록에는 발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태도 그리고 말 그다음에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양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거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의회에 있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 그 1월부터 6월까지의 회의록을 본 거예요. 올해 상반기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 63개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예결산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농해항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7개의 위원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니터링에서는 나온 이 내용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네. 여성과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이거는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예 여성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별에 대한 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언급 자체가 없다. 네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색어를 29개의 검색어를 넣었거든요. 여성, 성차별, 뭐 성평등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어서 예. 회의록에서 그 검색되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는 검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여성과 관련된 논의는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파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교육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예산이나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성인지 관점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및 제도의 수혜자에 대해서 성별 분리 통계를 해야지만 수혜자가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별로 영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제도가 성별 영향 분석 평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남도의 도의원분들이 이 모든 성별 분리 통계,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성별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제도를 통틀어서 성주류화 정책이라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지시는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이 경남도민의 인구적인 특성, 그다음에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지 관점으로 이 행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감시자의 역할이 경남도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그 편의점 폭행이 있기 전에 모니터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과물들이 그랬으니까 네. 당연히 이 사건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뭐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아, 이후에요. 그러네요. 이미 이후인데. 예. 예, 그 이후에 부산에서도 예.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같이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회의록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의원들의 말의 속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낮음을 확인한 거는 정말 심각한 걸 다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또 점수화라고 하나요? 그 성적표를 나름 매기셨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의록을 다 살펴보면서 예.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많은 분들한테 맞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없음 아니면 0점부터 4점까지로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위원회 한 건 0점 받은 그 발언들이요. 문화복지위원회 3건, 기획행정위원회 2건, 농해양수산위원회 3건, 예결산 특별위원회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중에서 교육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남의 여성단체의 단체명, 그다음에 개인 실명을 거론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근거 없는 차별, 비하, 왜곡 발언을 하는 것을 회의록에 영구 보존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그렇죠.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실시간 댓글로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그 진주에서 편의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 부족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이 경남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미 대표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여성 또 포함한다면 청소년 이런 부류들의 이 권익과 또 직접 관련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 이것만큼은 회의록을 보셨으니까 야 이건 좀 집중적으로 주시를 해서 봐야겠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 발언이 있었을 텐데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2023년에도 아직도 이런 말을 쓰는가라는 심각함이 보여지는 말들이 예. 있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육위원회에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그 근거 없는 비하 차별 발언이 예. 어떤 식으로 발언이 됐냐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연애자들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일단 전혀 맞지 않는 말이네요. 네.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책 관련하는 질의를 하는 순서에서 발언이 이게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말하는 게 그대로 읽어주고 예, 계십니다. 예. 인생 종치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들 저 아이 탐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서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서는 법무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는 거를 듣고 돈 같은 거 징수하러 가면 징수하는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서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을 향해서 엄마 과장님이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엄마 과장님. 예. 그리고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성문화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단체들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나 업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시민사회 단체를 업체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 시민들도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예. 그 이제 경남도 의회 보면은 그 성비. 근데 성비를 정확히 몰라도 TV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확실히 남자 의원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남자 여자? 예, 전체 64명 도의원 중에 61명이 남성 의원이고 3명이 여성 의원입니다. 와, 여성은 3명밖에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선출직은 아니고 비례직입니다. 그러면 다 그 상임위에 혼합해서 배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3명밖에 안 되면. 예, 저희가 본 게 7개 상임위원회인데 그러니까 7개 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남성으로 다 포함된 포진된 네. 위원회도 많다. 네. 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뭐 조례를 뭐 논의하고 뭐 설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성 쪽은 그 배려가 고려가 덜 되는 이런 경향이 당연히 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예, 지금 경남도의회의 의원님들은 제가 뭐 연령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 우선은 아까 그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선 보여지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성별은 이미 기울어졌고요. 그렇네요. 예. 연령대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다수의 남성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도의회입니다. 여기에서 경남 도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높고요. 특히나 청년 중에 여성은 소외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별을 고려한 의제라든지 세대를 아우르는 의제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아예 여성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조례 재개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이런 거리 다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성비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들리긴 하는데. 예, 뭐 예. 근데 선거에서 그러니까요. 성별을 딱 특정해놓고 몇 예. 명만 뽑아야 된다라고 뭐 할 할당제로 할 수가 수도 없습니다. 없고. 예. 예, 그러면 그 뭐 이거는 공천을 하는 정당에서 그래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적절한 그 공천 비율을 지키고 공천을 하는 것, 이게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야, 뭐 요즘 뭐 그 총선 앞두고 선거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이런 대목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요런 좀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대표님 처음에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분명 요즘 뭔가 좀 잠잠한 느낌이에요. 저는 네. 뉴스를 봤을 때. 네. 경남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그렇다면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여성들은 지난 대선이 있기 전 2월 달부터 광장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가 나왔을 때부터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다. 구조적 성차별, 그다음에 구조적 성불평등이 현재 있는데도 구조적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발언이다라고, 그리고 정책이고 기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이런 폭력의 피해에서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 같이 계속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예산 삭감, 여성과 관련된 예산 삭감, 그다음에 부처에 대한 개편, 그리고 아예 뭐 철회를 해버리는 정책의 기조들 살펴봤을 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지금 중앙정부의 이 기조를,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을 철회해야지만 정말 이것들에 대해,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저희는 앞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시종일관 말하고 있습니다. 예, 폐지를 하겠다던 그 공약 자체를 철회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일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경남 여성단체연합 윤소영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되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